긴장감을 놓지 않게 만드는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도 우리 행운이도 그리고 검찰 독재 정부도 그 어떠한 것도 미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실 좀 하나 고백하자면 저는 약간 이러한 그 숨이 멈출 듯한 긴장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장중에 제 관심 종목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감정 느끼십니까? 이 몸속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막 요동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뉴런이라는 그런 세포가 막 머릿속에 퍼지면서 막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 그게 아니면 막 심장이 팔딱팔딱팔딱팔딱 그런 느낌. 저 사실 주식 시장을 지켜보면서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또 변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물론 주식 시장에서 그런 어떤 긴장감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면은 최고겠지만 굳이 오늘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그 주식만이 주는 그러한 긴장감 그리고 그 긴장감이 얘네들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녀석들이 이 주식에 들어가 있네. 그래, 알았어. 니네랑 한번 붙어보자. 약간 이러한 긴장감이 저를 굉장히 스릴 있게 만듭니다. 행운이 같은 경우도 좀 안정이 됐었었는데 제가 얘는 안정이 됐구나라고 약간 제가 마음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운이는 조금 이 안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좀 조용해야 되고 조용히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긴장감이 풀어졌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때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랑 친한 까미 엄마랑 둘이 우리 집에서 맥주도 마시고 막 밤늦게까지 낄낄거리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행운이가 살짝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진짜 괜찮아지는구나라고 실감을 했었었는데 10월 2일이죠. 10월 2일부터 조금 좀 안 좋아지더니 어제는 저를 굉장히 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좀 굉장히 괜찮고요. 제가 왠지 모르게 행운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라는 그런 원인을 좀 캐치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독재야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내야 되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3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자, 여러분 뉴욕 증시 쉽지가 않죠? 미쓰리가 2023년 하반기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아한 곡선을 그릴 것이다. 가끔씩 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튀는 모습에 개인들이 속으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은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매일같이 했지만 8월부터는 그 얘기를 못하게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물론 미국이 뉴욕 증시를 크게 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오히려 뉴욕 증시가 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지금 이 시장에 주어진 이 숙제가 워낙 좀 헤비하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견디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쓰리 예상대로 적중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400포인트가 이탈돼야지만 지금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물량을 내놓을 거고 그래야지만 종목들이 가볍게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미쓰리 진짜 못됐다. 야, 너는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2,400포인트 깨져가지고 개인들이 막 손절 물량 나와야지 네 종목 올라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되게 순수한 분인 거 아시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돈이란 정말 무섭습니다. 무력은 혈육을 이긴다고 했고요. 중국 속담에 돈보다 더 강한 용사가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굳이 중국 속담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돈 가지고 정말 치사한 꼴 다 겪게 되고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안 입고 더럽고 좀 등신 같은 상사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구박당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모욕 같은 것도 당하면서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만나고 그분들과 같이 매매하고 이러면서 물론 좋은 고객들도 만났습니다만 야, 정말 어떻게 돈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처참하게 만들지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무서운 돈을 버는데 아이고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냥 다 그냥 벌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전문가 믿지 말고 각자가 지혜로운 전문가가 돼서 내 돈은 내가 지키자. 뭐 그러한 지혜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뭐 당연히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어쩌면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뭐 개인들이 털려야 돼요.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지만 그래. 이렇게 내가 그동안 바보처럼 매매해서 이렇게 털렸고, 이렇게 개인들한테, 이렇게 기관들한테 당하고, 외인들은 이렇게 매매하는 걸 몰랐고, 이렇게 장난치는 걸 몰랐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면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2400포인트가 깨져야지만 개인들 물량이 털리고, 그래야지만 종목들이 가볍게 올라간다. 이거는 잔인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은 99명이 1명 벌어먹이는 아주 무서운 전쟁터기 때문에요. 뭐 주식을 무슨 금융공학이니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주식시장은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저 숫자가 움직이고 차트가 움직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요. 엄청난 욕망과 엄청난 파워게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미쓰리 나 돈 벌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줘.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웃기고 있네. 야, 돈 벌 수 있는 종목을 내가 당신을 왜 줍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개인들은 주식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들어가서 깨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만하게 생각해서 물타기 하고 더 살 생각하고 내가 좋은 정보 얻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너도 한번 이거 사봐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다 다 같이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게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자, 여하튼 2400포인트 이탈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2400포인트 이탈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했기 때문에 물론 또 정작 2400포인트가 이탈되면 속상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넓은 그림으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주식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들여다본다면 미쓰리가 시황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2400이 깨지면 아마 현금 확보하라고 할 겁니다. 그동안은 대형주를 사라 개별 종목장이다 지금 사야 된다 비중을 확대할 때다 매수 기회라 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2400포인트가 이탈되면 그때 2400포인트를 이탈하게 만드는 이슈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애널들은 똥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금 비중 하십시오라고 개정색을 하면서 개인들에게 뭐야 아직까지 안 팔았어? 뭔 소리야. 현금 비중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개인들을 열받게 만들 겁니다. 자, 여하튼 주식시장은 안 좋지만 저는 기분이가 좋습니다. 왜? 미쓰리가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있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설프게 그냥 뒷걸음질 잡다가 얻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읽고 있다면 지금은 견뎌낼 수 있고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다음에 진정한 기회가 왔을 때는 이 기다림을
다 보답해 줄 수 있는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시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0월 3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미쓰리는 매일매일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8월 달 이후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 자, 이유 얘기해 드렸고요. 다우지수 1.29, S&P 500이 1.37, 나스닥이 1.87%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다. 11월 FOMC 회의가 이제 한 달 조금 못 남았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올해 기준금리를 연내 한 차례 더 올려야 한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인플레이션을 제때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속 예상하고 있다. 특히 비둘기파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이렇게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게 준 공포는 이런 거죠. 야, 비둘기파인데 금리 인하 타령도 안 하고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국채금리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가 4.8% 돌파했다고 했고요. 이 수준은 2007년도 8월 이후 최고치 경신이라고 하죠. 30년물 국채금리 4.9% 돌파했습니다.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 경신했다고 하죠. 또한 30년 만기 높은 금리 오랫동안 유지될 거다. 이게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지금 7.72%, 이제 8% 돌파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의 화두는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자, 제가 국제유가 100달러 못 갈 거라고 얘기했죠. 자, 국제유가 9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 왜 내려왔을까요? 국제유가는 그 어떠한 것보다 순수한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제유가 90달러 넘어가고 장중에 95달러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있고 국채금리는 막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국제유가는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미쓰리가 국제유가 100달러 못 간다고 얘기했고 그 근거는 앞으로 미국은 경제가 어떻다? 둔화된다, 엔 침체된다, 더 나아가서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미국은 쓸카드가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말고 그 이외의 다른 지역 유럽도 있고 남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국채금리가 왜 저렇게 상승합니까? 연준위원들 발언 때문이에요. 특히 이날 지난번에 셧다운 위기를 일단 잘 넘겼습니다. 그죠? 40일 넘는 한 45일간 그래도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달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 뉴욕 증시가 1%대 이상 하락한 이유는 바로 연준 위원들이 모두 높은 금리 유지해야 되고 한 차례 더 인상해야 되고 하다 비둘기파 성향에 갖고 있는 비둘기파 성향의 연준 위원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2018년 연말에 거의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 2019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 번 혹은 두 번 더 인상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미쓰리는 웃기고 있네. 2019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고요. 미쓰리 예상이 적중했죠. 2019년 1월 달 초에 그때 이슈는 뭐였냐면 바로 국채금리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4%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2.9% 3% 돌파하니 뭐하니 했었습니다. 그때 연준위원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2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2019년에도 한 번 혹은 2번의 더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계속 지금처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금리 인상 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국채 금리가 뭐 장중에 3%를 돌파하니 많이 하면서 2019년 연초에 주식시장이 흔들렸고 그 모습을 본 쪼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미쓰리 예상대로 인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지금 연준 위원은 아니야. 그때랑 똑같네. 너무 국채 금리 올라가. 금리 인상하면 안 되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을 좀 묶어 놓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인플레이션 왜 상승하고 있어요? 연준이 제때 했어야 될 숙제를 하지 않고 숙제를 몰아서 했고 그 몰아서 한 75bp씩의 금리 인상이 경제 지표를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고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확대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투자자들은 안심했고 그래서 훼손되는 경제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상황에서 연준은 오만을 부린 거죠. 자, 미쓰리가 지금까지 쭉 그리는 그림에 틀린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매우 어메이징하고 매우 서프라이즈한데 사실 매우 걱정은 되죠. 왜? 아무리 미쓰리 말이 맞아도 주식시장이 빠지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경제지표 8월 채용 공고 7월 대비 69만 건 증가해서 961만 건이 됐다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 880만 건도 윗돌았다. 자,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얘네들은 그거잖아요. 고용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너무 타이트한 거고 고용이 예상보다 못 나오면은 너무 뜨겁지 않고 딱 마시기 좋은 아주 맛있는 차라는 표현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우롱하고 있죠. 8월달 채용 공고 이렇게 7월달 대비 69만 건 증가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주식이나 경제지표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하향하면서 튀는 녀석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 튀는 경제지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0월 첫 번째 주죠. 오늘 밤에 ADP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아마 민간 고용지표 부진하는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9월달 고용지표도 지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지난달보다 훨씬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용 공고조차 나쁘게 나온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미국 고용 부진해. 미국 경제 안 좋네. 미국 경제 안 좋은데 이거 물가 지표는 올라가네. 미쓰리가 얘기한 스태그플레이션이네. 라고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ADP 민간 고용지표 발표하기 직전에 채용 공고가 아이고 69만 건 잘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고용이 여전히 타이트해요 라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미국은 쓸카드가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띄울 거고 정작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할 거고 하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어느 순간까지는 큰형님 미국을 따라가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과 독립되게 미국과 분리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여러분 2,400포인트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현재 오전 9시 30분 지금 2,410포인트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두려우십니까? 아직 부동산 시작도 안 했어요. 부동산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총선 때까지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는 시대고요. 대한민국도 가뜩이나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문 지랄을 해서 부동산을 막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못 막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내년이 더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올해는 제가 2022년 연말에
여러분,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2023년도는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800포인트 못 가고요. 그다음에 뭐 2000포인트 깨지도 못할 거고요. 어디 감히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를 깹니까? 그냥 그 사이에 어딘가 몇백 포인트 안에서 움직이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건데 그중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개인들이 뛰어드는 증시다. 미쓰리 예상대로 올해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 방송에서 내년도는 조금 더 어려운 장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 싫으시죠? 오히려 제가 어설픈 애널들처럼 여러분 2000포인트에서 비중 확대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졸라 잘 맞추지만 하다 진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보다 더 시황을 잘 보지만 유명해지지 않고 있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특히 투자자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인간이고요. 그런데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돈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 진짜 주식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미쓰리랑 같이 주식을 오랫동안 꾸준히 뭐 2배, 3배까지는 안 바라지만 경제 상황도 알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좀 매매도 하면서 뭐 용돈벌이든지 아니면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뭐 정말 한 번에 몇백만 원 되는 건강검진을 받는 돈을 모으든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플랜을 만들어 가실 거면 굉장히 주식시장은 저는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2410포인트, 10포인트, 16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래 2400을 일단 깨자라고 좀 눈높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11 테러 때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후장이 열렸어요. 예. 대한민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너무 좌절감을 느끼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식이 하락해도 내가 이렇게 하락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언젠가 우리는 올라갈 거도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예, 그런 냉정함, 평정심 그리고 너무 오만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식시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5일 목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과연 ADP 민간고용지표 어떻게 가지고 나올지 그거 꼼꼼히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미쓰리 응원, 행운이 응원을 위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